안녕하세요. 요즘 날씨도 점점 더워지는데요. 오늘은 우리 몸에서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체 수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인체에서 물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분은 없는데요. 공기가 늘 우리 옆에 있으니까 공기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물도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그 고마움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 태반 안에 있을 때는 양수라고 하는 100% 물 속에 떠 있는 셈인데요. 태어나면 신생아 때는 여기 그림처럼 수분이 80% 정도 차지해요. 그리고 점점 성장하면서 인체에서 수분의 양은 줄어들고 나이 60세가 넘으면 수분이 50%까지 줄어들어요. 여기 표에서 보면 60세 이상인 경우 남성은 수분이 50% 정도이고 여성은 피하지방 때문에 45% 정도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론적으로는 15에서 20% 정도 수분 손실이 더 일어나면 탈수증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노인층에서 탈수증으로 사망하기 전에 폐렴이 먼저 나타나게 되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이런 뉴스 들어보셨죠? 전직 모 대통령이 폐렴 증상이 있어서 잠시 입원 치료했다고 하는 이런 뉴스가 가끔 나오죠. 또 우리 부모님들 연세가 80에서 90세 넘어가면서 거동을 못하게 되면 예전처럼 집에서 모시지 못하니까 요양병원 이런 곳에 모시잖아요. 거기에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폐렴 증상을 보이다가 결국 균이 혈액 전신으로 퍼져서 폐혈증이 되면서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이런 경우 공식 사인은 폐렴에 의한 사망으로 기록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사망 원인 순의 통계를 보면 1위는 암이고요. 2위는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뇌혈관 질환, 3위는 심근경색 같은 심장마비, 4위는 폐렴인데 폐렴이 3위, 4위를 왔다 갔다 해요. 이처럼 현재 대한민국은 고령층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다 보니까 노환의 마지막에 가서 폐렴으로 사망하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데요. 이 폐렴의 근본 1차적인 원인은 바로 탈수라는 물 부족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자, 보세요. 우리 몸을 지켜주는 림프구나 과립구 같은 백혈구, 대식세포 이런 것들을 면역세포라고 하는데요. 이 면역세포들은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 몸 전신을 돌아다니면서 보초를 서고 있어요. 마치 우리 군인들이 휴전선 최전방이나 해안선을 쉬지 않고 관찰하고 보초를 서는 것처럼요. 그런데 우리 몸을 지키는 이 면역세포들이 보초를 서면서 전신을 돌아다닐 때는 세포 사이사이에 물이 충분해야 면역세포들이 활발하게 잘 돌아다닐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요.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었는데 인체에서 물이 얼마만큼 어디에 분포하는지 다시 보여드릴게요. 평균적으로 우리 몸에 42리터 정도 물이 있는데요. 그 중에 세포 안에 있는 양이 28리터 정도 되고 세포 밖에 나머지 14리터 정도가 있어요. 이 14리터를 더 세분하면 혈관의 혈장으로 3리터 정도 있고 나머지 11리터 정도는 세포 사이사이 간질액으로 존재해요. 여기 그림 보면 보초를 서는 면역세포가 세포 사이사이를 잘 돌아다니려면 여기 간질액에 물이 충분해야 돼요. 탈수증이 되어서 간질액에 물이 부족하면 피부도 탄력이 없어지고 쭈글쭈글해지고 결합조직마저 무너지면 이 간격이 좁아지면서 면역세포들이 제대로 이동하지 못해요. 기관지나 폐세포 주변에 탈수증으로 물이 부족하면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온 많은 균들을 즉각 제거를 못하게 되고 결국 폐렴으로 사망하게 되는데요.
노안으로 인한 폐렴은 탈수증이 근본 원인이고, 탈수로 인해서 면역세포의 대응 능력이 저하되고, 그럼으로써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폐렴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맹물을 무조건 많이 마시면 되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맹물을 과다하게 마시면 아직 이 물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 전이니까 세포 바깥쪽 수분이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농도는 묽어지겠죠. 그러면 세포 안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물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세포가 빵빵해지는데, 이 상태에서 물을 더 먹으면 피부나 근육이나 이런 데 있는 세포는 조금 빵빵해져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뇌세포 같은 경우는 빵빵해지면 두개골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팽창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결국 뇌압이 올라가요. 뇌압이 상승하면서 구토, 경련, 혼수 상태로 가고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저나트륨 혈증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중요하다고 맹물을 무조건 너무 마시면 저나트륨 혈증으로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이번에는 반대로 소금물을 과량 섭취하면 세포 바깥쪽이 고농도가 되겠죠. 그러면 세포 안에 있는 물이 농도를 맞추려고 빠져나와요. 그러면 세포에서 물이 빠져나가니까 세포가 쭈글쭈글해지겠죠. 마찬가지로 피부나 근육에 있는 세포는 조금 쭈글쭈글해도 생명에는 지장 없는데, 뇌세포는 상황이 달라요. 뇌세포 안에 수분이 감소해서 쭈글쭈글해지면 뇌에 수축이 발생하고 두개골과 뇌수막 사이가 벌어지면서 혈관들이 찢어져 출혈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것이 고나트륨 혈증이에요. 그러면 얼만큼의 소금을 먹어야 하느냐면요, 외국 논문을 보면 하루 8g에서 15g 정도 먹었을 때 가장 건강하고 장수했다는 거죠. 그러면 음식 속에서 먹는 국물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하루 3g 정도는 매일 먹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옛말에 장은 먹을수록 좋다고 했잖아요. 실제 10여 년 전에 서울 모 대학 교수가 4년 이상 된 간장, 된장을 조사해 봤더니 묵은 된장 간장에는 나트륨은 거의 없고 미각을 돋구는 새로운 신물질로 변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신물질을 특허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효에 의해서 나트륨이 원소 전환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묵은 장으로 간을 한 음식은 국물도 적당히 드시더라도 생각보다 나트륨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전통 장으로 간을 해서 충분히 국물도 먹고 또 야채나 나물을 곁들여 먹으면 야채나 나물 속의 칼륨이 나트륨을 밀어내는 역할도 하게 돼요. 이러한 식단에서 추가로 죽여물 3g 정도는 매일 먹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현대의학에서는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오른다고 하는데요. 여기 실제 실험한 외국 논문을 보면요, 하루 3g 이하의 저염식을 한 사람보다 하루 7g 정도 소금을 섭취한 사람이 고혈압이 있었든 없었든 심혈관계 병변 위험률이 오히려 더 낮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죽염 3g 정도를 먹을 때 어떻게 먹느냐인데요. 소금에 대한 민감도는 개인차가 다양하다고 해요. 예를 들면 비대신소라고 해서 비장, 소화기가 발달하고 신장이 약한 소양이는 소금에 대한 민감도가 예민하고 비소신대인 경우, 즉 비장, 소화기가 약하고 신장 기능이 발달한 사람으로 소음인인데, 그러니까 체형으로 보면 엉덩이 쪽이 발달한 사람은 소금의 민감도가 덜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죽염 3g 정도를 먹을 때 물 500ml 정도에 타서 먹을 수도 있고, 예민하면 1000ml에 타서 먹어도 되고, 본인의 입맛에 맞게 물을 조절하면 돼요. 그렇게 3g 정도를 매일 먹는 것이 불안하다면 적혈구 수명이 4개월이고 혈액이 한번 바뀌는데 4개월 정도 걸리니까 죽염 3g 정도를 매일 먹고
4개월 정도 지나서 전해질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전해질이 지극히 양호하다면 그런 식으로 평생을 먹어도 돼요. 다만 신장 기능이 문제가 있거나 간 기능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경우는 좀 더 세밀한 조절이 필요하고 중간에 부종이 나타나거나 할 때는 하루 이틀 잠깐 끊었다가 다시 시도하면 돼요. 개인적으로는 70여 가지 미네랄이 풍부한 죽염을 선호하고요. 죽염이 야간요가 있는 분에게도 탁월한 임상 경험이 많아요. 소금은 체내에서 물을 붙잡고 보유하는 성질이 있어요. 소금기가 있어서 삼투압이 높으면 당연히 물을 붙잡고 있게 되는데 일반 맹물을 먹는 사람 중에 밤에 자다가도 소변이 마려워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분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나이 먹으면서 잠도 깊은 잠도 못 자는데 거기다가 야간요 때문에 수면의 질이 아주 안 좋은 분들이 많아요. 이럴 때 죽염을 시도해 보세요. 작년 2021년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853만 7천 명이고요. 2030년이 되면 4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이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고령화될수록 탈수증 예방은 건강의 제1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미네랄 죽염을 잘 활용해 보세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천약사의 건강과 약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